시간은 CAT 1급 문제를 이용해서 ATC 1급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 3D 모델링 연습이다 라는 건데, 앞서 이제 CAT 2급 풀이를 마치고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이 ATC 1급 관련된 영상도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요새 예전에는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ATC 1급은 기출 문제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갖고 있는 예제의 양도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올리시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드린 노력에 비해서 아마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올 거예요. ATC 1급 보시는 분들도, 응시자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좀 안타까워요. 오토캐드에서 3D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공간좌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도움을 준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학술적으로 어떤 지식을 학습하는 쪽에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캐드를 접하기 전에 공간좌표에 대한 3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거 신경 쓰나요? 당장 필요한 것만 익힌다 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요새 신입사원들 받아보면은 도면에 대한 이해 능력 너무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요새 신입사원들이 이제 과거에 설계하시는 분들을 보고 3D 제대로 못한다, 잘 못 다룬다, 자기는 3D에 특화된 세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과거 분들이 2D만 고집을 했고 2D 능력 외에 3D 능력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3D 프로그램 나왔을 때 그거를 과거 분들 잘못했어요. 그 3D 프로그램들이 좀 확산이 될 때 자기가 3D를 못했으면 그거를 그때나도 이제 익혀서 자기 능력을 좀 키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회사에서도 저 3D 담당자로 제 상사들한테 이거 교육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했을 때도 욕만 먹었거든요. 저는 네가 뭔데 그걸 써라 말하냐, 그거 안 해도 2D로 도면 잘 그려먹고 잘 산다, 그래놓고 이제 그때 저한테 욕했던 그분들 지금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 오랜만에 만나면은 그때 네 말대로 3D 공부해둘 걸 그러고 있어요. 자기 입지가 좁아지거든요. 확실히 이제 요새는 3D 추세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3D를 못하면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새 젊으신 분들 3D를 하시는 분들이 또 대단하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진 않아요. 예전에 오토캐드에서 3D 하던 때 그 공원좌표의 개념 그런 것들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3D 그리는 능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2D처럼 엉성합니다. 본인들은 이제 본인 위에 상사가 아예 프로그램을 쓸지 모르니까 자기는 그것부터 잘한다고 막 잘난 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엔간에서 요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학생 때 알던 3D 수준보다도 잘 못해요. 제가 처음 3D 배웠을 때 했던 수준보다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깊이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오토캐드부터 3D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3D 전용 프로그램을 만진 거는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에 3D 도입한다 그랬을 때 그때 처음 만졌는데, 오토캐드에서 3D를 했던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3D의 공간좌표 개념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3D 기능 자체 익히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응용하는데도 요새 젊으신 분들은 그냥 배운 방식만 알지 특별히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헤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요새 배우시는 분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요새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게 이제 익히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3D를 그리는 게 너무 등한시되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뭐 실무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기술이다 보니까 뭐 한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응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죠.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CAT 이급 문제 풀이할 때,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면도에서 이 형태. 이 형태가 여기 102mm만큼 쭉 뻗어 있는데, 앞쪽이 70도를 남기고, 이렇게 잘려 있다, 대각으로.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났죠? 이 형태를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102mm를 돌출을 시켜서
앞에 70도를 남겨놓고 잘 슬라이스로 치면 되겠구나. 한 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삼각형을 그려서, 그쵸?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그려서 걔를 여기 49mm만큼 돌출을 해줘서 서브트랙트로 빼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 돌출된 정체 형상에서 요 평면도에서 요 부분에서 뭐예요? 슬라이스로 모서리를 잘라주면 되겠구나. 예, 다 나왔죠. 예. 그리고 남은 거 뭐예요? 이제 여기 우측에 있는 이제 이 형상을 그려서 여기 있는 이 형상을 그려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35에서 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 돌출해 주는 건 요 끝까지 돌출을 하셔야 됩니다. 요 어디까지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그냥 요거보다 더 길게 쭉 돌출을 해놓고 슬라이스로 요 점에서 요 각도를 가진 선으로 한번 잘라주시면 되겠죠. 잘라가지고 이제 요 부분만 남겨놓는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델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늘상 하던 대로 이제 여기서 복사를 해야겠죠. 카피 이거 이용할 거니까 뭐 처음부터 다시 그릴 거 아니니까 있는 형상 이용해줬어. 자, 카피 자, 이렇게 하고요. 복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치수는 필요 없으니까 치수는 이제 전부 선택을 해서 싹 다 지워주겠습니다. 정면도에 있는 형상, 이건 굳이 바운더리로 할 필요 없겠죠. 바운더리로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정면도에선 이 형상 전체가 필요한 거고, 정면도에선 이 형상 말고는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합쳐줄게요. 자, 이거는 조인으로 합쳐주면 될 것 같아요. 조인으로. 지금 이제 XY 평면상에, UCS상의 기본 XY 평면상에 그려진 거니까 조인으로 합쳐도 충분히 폴리라인으로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다 하나로 합쳐서 이 형상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이제 요 삼각형 해주는 거는 바운더리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BO 자 여기서 뉴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세 선만 세 선이 사용하는 경계 중에 픽 요 안쪽 요 영역을 딱 찍어주면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 영상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돌출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이제 여기네요.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이죠. 요인데 여기 밑에가 아니라 이제 위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 위까지 뚫려야 되니까 요 영상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요 경계는 안 나눌 거니까 요렇게만 선택을 하고 그렇죠? 저렇게만 선택을 해서 이제 BO 해가지고 한글로 전환이 됐네요. 키보드로 오타해서 BO 그래서 여기서 뉴 선택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 선 그다음에 이렇게 두 선 요거에 만드는 공간 중에 픽포인트 요 안쪽 공간 이렇게 해서 엔터 이 영상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얘로 이제 쭉 가면 되고 이제 슬라이스는 여기 있는 요 경사를 가지고 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건 다 해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3차원을 돌리겠습니다. 자 톱에서 이제 우측 하단 모서리를 딱 눌러가지고 가장 기본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는 정면도 방향, 우측면도 우측면도 방향을 돌려줘야겠죠. 3D 로테이트 3할 하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다 선택하고 엔터. 자 저는 바닥면 가장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 있는 한 점을 잡고 여기 기준으로 여기를 90도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정면도 방향으로 세워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로 로테이트로 얘 잡고 그냥 여기 있는 요 뒤쪽 잡을게요. 뭐 앞쪽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뒤쪽 잡을게요. 뒤쪽 잡아서 이제 이렇게 90도를 우측면도 평면도가 이제 요 사이에 있지 않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이 영상은 굳이 저 평면도에서 뭐 참고할 거 요거 하나 있네요. 여기 요거 자를 때 요거 하나 참고해야 되는데 저거는 갖고 와서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맞춰준 기준은 이래요. 자,
여기 바닥에 있는 높이를 맞춰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 끝단 이렇게 맞춰준 거고 바닥 높이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맞춘 거다. 기준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장 메인이 되는 이제 전체 형상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파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형상을 만들 건데 ext 돌출이죠. 자, ext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자, 얼마의 길이만큼 뺄 거냐. 물론 길이는 요 끝까지 빼면 됩니다. 근데 뭔 상관이에요. 앞에를 그냥 대각으로 다 잘라버릴 건데 그냥 길게 쭉 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빼도 어차피 뭐예요? 이 각도, 이 각도로 요 앞을 날려버릴 거다. 그렇죠? 여기는 요 사선의 각도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슬라이스 SL 엔터. 근데 이 사선이 우리가 원하는 알고 있는 UCS상의 XY 평면에 그려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그냥 2점 슬라이스는 안 될 거고 3점 슬라이스로 3 엔터. 자, 그리고는 이제 요 경사 따야 되니까 요 경사의 끝점 반대쪽 끝점 잡고 방향은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잘라 나갈 겁니다. 저 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돌출시켜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향으로 돌출한 면으로 이 방향으로 클릭. 그 다음에 어디를 남길 거다? 이 뒤쪽을 남길 거다. 뒤쪽을 클릭. 자, 해주시면 이제 저렇게 형사로 잘리게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예요. 자, 기본이 되는 형태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이쪽 끝단에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 만들어준 걸로 어디까지? 요 깊이까지 파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요? ext 해서 이제 여기서 삼각형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자, 이 상태로 어디까지?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당연히 끝이 직이네요. 다행히 직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만 딱 돌출을 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SU. 왜냐면 앞쪽은 뻥 뚫린 거니까. 얘 선택하고 엔터. 여기서 얘를 뺍니다. 선택하고 엔터. 지금 여기 이렇게 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서리 잘라주는 거. 모서리 잘라줄 때 이제 이거 갖고 오면 돼요. C5. 얘 선택하고요. 기준 찾기가 애매하다. 아니야, 이쪽이 기준이 돼요.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요 모서리가 날라가 있으니까 요 모서리 잡고 해주기 애매한데, 그럴 때는 요 모서리 잡고 이제 그 모서리가 이제 이 모서리죠.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뭐 해주면 돼요? 슬라이스. S. 자, 지금 저 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XY 평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XY 평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UCS상하고 딱 같은 평면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선택하고 엔터하고 엔터 한 번 더 칠 필요가 없죠. 왜? 얘는 2점 슬라이스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끝점 잡고 이 끝점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쪽 남길 거다? 이 뒤쪽 남길 거다. 해주면 저렇게 저 선을 이용해서 UCS 평면과 직각 방향으로 저렇게 잘라준다. 남은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요 원형이죠. 자, 얘가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주면 되냐? CO 카피는 무브로 가야죠. 무브 카피를 가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여기 높이가 맞는 점이 여기 있어요. 요게 이제 뭐예요? 요 점이죠, 요 점. 요 높이가 요거니까 요 점에 맞추려면 얘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또 이쪽 끝에 그려져 있다. 그것도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위치 맞추기 애매하다. 그럴 때는 요 밑에 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밑에 점을 잡고 여기에 붙여주는데 중간점으로 잡혀주시면 여기 선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뭐를 해주냐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직격 퍼펜디큘러 퍼펜디큘러 해서 이제 여기까지 딱 붙여주시면 되고 물론 여기서부터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무브 평면도 이용하시면 돼요. 평면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 지점까지 요 선까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PER 퍼펜디큘러 해가지고 요 선까지 딱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위치가 맞춰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XT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 나갑니다. 뭐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요 사선으로 자르겠죠. 자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과정이 좀 복잡했잖아요. 한 번 퍼펜디큘러 붙여주고 또 한 번 퍼펜디큘러 붙여줬다. 뭐 이런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컨트롤 Z로 계속 돌릴게요. 원래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완전히 원래 위치로 돌렸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해줄게요. EXT. 쭉 그냥 이 전체 형상을 관통할 정도로 쭉 길게 뽑아줄게요. 길게 뽑아주고, 그러면 지금 이게 위치가, 우측면도로 위치가 맞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기본적인 형상의 위치는 맞지만 이제 잘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만 애당초 슬라이스로 잘라줄 생각이었는데, 여기도 슬라이스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것도 슬라이스로. 그래서 이제 SL. 자, 여기 자를 때는 2점 슬라이스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2점 슬라이스로 요 선 이제 우리가 잘릴 때가 요 위치다. 요 선을 위아래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스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됐나? 세컨드 포인트가 안 찍혔나? 자, 다시 SL. 자,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요 아래쪽 땅 찍어주면 똑같네요. 똑같은 이유가 왜냐면 지금 UCS상에서는 같은 위치의 점이에요. 이게 수직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예요? 요 점을 찍고 그냥 우리가 이제 F8 키면 직교가 발동이 되잖아요. 직교 방향을 믿고 이렇게 끌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남기겠습니다.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잘리죠. 여기 같은 위치냐? 여기 지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프론트 했을 때 뭐예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선하고 지금 요 돌출되어 있는 요 끝단이 딱 맞습니다. 같은 위치예요. 캐드를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요 끝단에서 이제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끝에 있는 선하고 요 뒷면에 붙어 있는 선하고 지금 위치가 안 맞아서 다른 선처럼 보이는데 위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 자, 마지막에 경사부 잘라주면 되죠.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경사선인데 이 경사선은 마찬가지 경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XY 평면상의 경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걸 해주려면 3점 슬라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고 나서 3점 슬라이스 해야 되니까 엔터 한번 더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점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점 잡아주고 이제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평면을 전개해서 그 다음에 어딜 남길 겁니까? 여기를 남길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렇게 경사부 형태로 됐다. 이 상태에서 뭘 해주면 돼요? SU 서브트랙트. 자, 얘에서 엔터, 얘를 엔터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얘네들 겹쳐진 선들은 전부 다가 이제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요. 얘 분리해내고 이제 우리 3D 전개하기 위해서 그랬던 선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CAT 2급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형상 자체를 이해하는 게 CAT 2급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린 그 2D 도면만을 보고 떠올린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걸 3D로 구현을 했을 때 이 형상이 실제 어떻게 되는 형상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너무 이렇게 하면은 너무 3D에 의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제 직원 중에 한 분이었지만 이분이 2D 도면만 가지고 하면은 항상 그래요. 전 2D 도면만 보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하겠냐 그러면 3D로 자기가 그려봐야겠대요. 3D 형상은 모델링을 잘 하세요. 나 못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실무는 못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무에서 항상 3D를 쓸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에요. 3D를 우리가 쓸 수 있으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자기기가 내 몸에 항상 같이 딸려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타블렛을 들고 다니든 아니면 노트북을 들고 다니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출장을 나가거나 어떤 공사 현장을 나가거나 설계자가 이렇게 외근을 나가게 되면은 그런 전자장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고요. 전자장비를 챙겨갔다 해도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주전원을 연결할 수 없는 상태, 전원을 연결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3D 의존도가 생기는 거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CAT 2급할 때는 3D를 하나도 안 그렸을 거예요. 3D를 안 그리는 상태에서 2D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강사분들 중에
2D 때는 그냥 공식으로, CAT 2급 할 때는 그냥 공식으로 그리시고요. 나중에 3D 그리면 그때 가서 이해가 되집니다라고 하는데 안 되져요. 2D만 갖고 3D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게 되지. 안 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되진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직원도 그 직원이 이제 설계를 한 지가 2년이 돼서 제 밑으로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실제 설계 경력이 2년이라고 해서 저는 2D 도면을 볼 줄 알았어요. 볼 줄 알았는데 못 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일을 주기 위해서 2D 도면을 주고 2D 도면 가지고 이제 장비 구성을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런 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 5분 설명을 하는데 얘가 딱 듣다가 갑자기 제 말을 끊더라고요. 막 갓 들어왔을 때 제 밑으로. 그래서 좀 기분은 나빴는데 말을 끊길래 기분은 나빴는데 어 대뜸 그 말 끊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3D로 그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혼났어요. 야, 무슨 도면 하는 애가 3D로 안 그리면 이해를 못하니? 2D 도면만 가가지고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했다 그랬으니까 자동차 그 미팅 가면은 3D 켜놓고 미팅을 하는 게 노트북 켜놓고 뭐 도면 3D를 켜놓고 그렇게 미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2D 도면 가지고 미팅을 해요. 출력해놓은. 그런데 그 도면을 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렇게 설계했고 저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2D 도면을 볼 줄 모른다고 하면은 걔가 뭐 무슨 일을 해요? 아무 일도 못하지. 그리고 이제 이 3D 의존은 결국은 3D를 그리고 나면은 그 형상을 이해하고 이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2D 도면상에서 이제 부품들을 다 조립하다 보니까 어딘가 이제 서로 간섭이 나가지고 조립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2D 도면상에서 그걸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직원한테 그 단품도를 이제 그 직원이 제 2D 도면 볼 줄 모르는 직원이 하고 있어서 걔한테 가서 제가 사전에 먼저 발견을 하고 야 여기 간섭이 나니 간섭이 안 나게 부품을 이쪽으로 좀 옮기고 이쪽으로 좀 옮긴 다음에 그래도 간섭이 나는 부분은 여기 빈 공간이니까 부품을 좀 잘라가지고 잘라내가지고 간섭을 피해라. 그래서 도면 수정을 해라. 라고 했는데 얘가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부품 수정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고. 근데 되게 단순한 수정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 부품이 껴지는 그 태폴이 있었는데 태폴 위치만 살짝 옆으로 옮겨주고 그 옮겨주면서 발생되는 빈 공간을 그냥 사각으로 간섭이 되는 부분만 파악해서 잘라주면 되는 건데 그냥 사각으로 잘라주는 거 도면에 수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 몇 개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건데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쪽에 구멍의 위치만 옮겨주고 무브로 옮겨주고 그냥 선 몇 개 한 두 개 세 개 추가해가지고 그냥 어, 잘린 그 계단진 형상만 표현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승질을 내나? 야,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수정을 해야지라고 해서 그냥 넘기기는 했는데 얘가 나한테 왜 승질을 내나 했더니 그 작업량이 일반적으로 이제 2D 캐드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그냥 하면은 거의 이제 10분인데 오래 걸려야 10분? 빨리 되면 2, 3분 내에 끝나는 업무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선 몇 개만 추가되는 거고 구멍 하나만 무브로 옮겨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옮겨주면서 바뀐 치수만 추가적으로 기입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 3분이면 끝나는 건데 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간섭이 나는 부분을 다 3D로 그려야 돼. 거기 있는 부품을 전부 다 3D로 그려서 그 간섭이 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실제로 3D상에서 간섭이 나는 게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 거기서 3D 형상에서 이제 간섭이 안 되게 물체를 옮기고 3D 형상에서 부품을 파고 그걸 다시 2D로 변환을 하고 거기서 다시 치수를 기입하고 그래서 이게 거의 남들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분 내에 끝날 건데 이 직원이 그걸 처리를 하는데 반나절이 걸리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그게 이게 말이 되냐? 남들은 2분 안에 2, 3분 만에 빨리 끝내면 2, 3분 만에 끝내고 오래 걸려봤자 10분이면은 어, 떡칠 그 여유 가지고 하면 10분이면 끝날 부분을 반나절을 썼다.
3D 의존도가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2D에서 너 3D 못해. 괜찮아. 안 괜찮아요. 2D 도면 가지고 3D 이해 못하는 거는 전혀 괜찮지가 않아요. 학원에서야 괜찮겠지. 가르치는 당신이야 괜찮겠지. 그 애가 안 괜찮다고요. 너 3D 좀 이따 3D 배울 거잖아. 이거 2D 끝나고 3D 배우다 보면 형상이 보이니까 그때 이해가 가죠. 그럼 자연스럽게 투상이 돼. 안 돼요. 자꾸 3D에 의존한다고요. 형상 모르겠어. 그럼 3D 그려야 돼. 그리기 전까진 몰라. 그러면은 2, 3분 10분에 끝낼 거 반나절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치야. 그 직원 어디다 써먹어.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직원 결국 저희 팀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제가 가르치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 위에 제 사수죠. 제 바로 위에 사수가 본인이 해보시겠대요. 네. 네가 가르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 자기가 해보겠대요. 그분이 되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저한테도 혼 그렇게 잘 안 내고 진짜 아주 큰 잘못하기 전까지 혼 안 내고 되게 너그러운 분이세요. 저는 그분이 밑에 직원한테 소리 지르는 거 걔한테 처음 봤습니다. 막 욕을 하면서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안 돼가지고 그분 위에 사수, 왕사수죠 저한테는. 결국은 왕사수가 그럼 내가 해볼게. 해서 또 붙잡았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도 똑같았어요. 왕사수도 성질이 나가지고 감당을 못해. 그리고 결국 왕사수가 이제 최종 팀장이었는데 팀장님이 결국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얘 우리 팀에서 못 써먹겠습니다. 하고 뱉었어요. 뱉으면 어떻게 돼요? 애를 그냥 무작정 해고시킬 수는 없으니까 다른 팀으로 갔어요. 다른 팀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전체에서 왕따예요. 다 자기 밑으로 안 데리고 있으려고 해요. 근데 얘는 아마도 본인 상황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전 회사에서 2년 일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스스로 그만두면 딴 데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만두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꾸역꾸역 데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걔 밑으로 직원이 한 명 들어왔어. 걔네 팀에. 근데 그 직원은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이 친구도 완전 신입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보다 경력은 적거든요. 근데 얘는 잘하는 애. 진짜 누가 봐도 어떤 고참이 봐도 얘는 도면 개념 제대로 알고 진짜 잘하는 애다. 근데 밑에 애가 보는데 위에 애가 자기 위에 상사가 도면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밑에 애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위에 있는 그 사람 말을 따를까요? 안 따라요. 자기보다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 걔가 자꾸 걔를 무시하니까 얘가 성질 나가지고 나중에 주먹 다짐 갈 뻔까지 했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그거를 제가 말렸고요. 싸우지 못하게. 밑에 애한테 그렇게까지 당하니까 회사에 얘가 남아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꿋꿋이 이 상사들한테 온갖 욕을 먹어도 참고 다니는데 밑에 애가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 사표를 써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학생분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여러분들 자유인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이 이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2D 상황에서 그냥 3D를 이해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3D 프로그램을 배운다 그래서 그 2D를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은 3D를 그려야 되고 그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3D로 하게 하지만 저는 이제 ATC 연습할 때에 이제 그런 형상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걸 새로 만들기도 귀찮고 하니까 이제 이걸 CAT 2급 가지고 이제 ATC를 대체를 하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CAT 2급에서 그랬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VS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컨셉으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긴 형상이라는 건데. 이렇게 생긴 형상이라는 건데, 이렇게 파졌고, 이렇게 여기 파졌고, 여기 이제 모서리 잘려 나갔고, 뭐 이런 형상이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처럼 꼭 3D를 봐야지만 이해를 한다. 라고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저 형태가 2D 도면만 봐도 머릿속에 저 형태가 그려진다. 2D 도면에 있는 정보만 내가 다 조합해서 봐도. 그 상태가 돼요. 그게 안 되시면, 그게 나는 진짜 그거를 1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그게 안 된다. 아니면 2년 공부했는데 안 된다. 그 정도면은, 어, 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 강사를 구하셔서 스파르타로 배우는 방식. 교육은 개인 강사한테 배우는 게 더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면 개인 강사는 그 시간 동안 자기만 봐주니까. 대신에 개인 강사는 돈이 엄청나게 비싸죠. 그 방식이 한 가지 있고요. 개인 강사한테 스파르타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분도 될 수 있어요. 학원에서. 몇 년을 해도 안 되시는 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 맞춤 교육을 해주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거고. 근데 그러면 개인 강습 받으려면 돈이 많으셔야겠죠? 개인 강습 받는다고 빨리 익혀지는 건 아니에요. 개인 강습 받는데 그것도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강사는 한 번 시간당 10만 원 뭐 그렇게 받을 텐데, 그러면 이제 돈이 천장부지로 들겠죠. 그래서 집이 갑부집이 아니면 이제 그러기 힘들고요. 그럼 나머지 원금은 뭐예요? 결국은 만약에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몇 년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다른 일을 알아보셔야 돼요. 난 설계는 안 되는구나. 되게 좌절감을 갖게 하는 멘트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난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하셔야 되고요. 연습하셔야 되고. 난 설계밖에 없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그러면은 뭐 언젠간 되긴 돼요. 사람이 저는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언제냐가 문제지. 시점이 문제지. 언젠간 되긴 돼요. 그래서 난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하셔야죠. 근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한 1년, 2년 씨름을 했는데 끝까지 안 되더라.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다른 걸 재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적성에 안 맞는다라기보다는 이쪽에 대한 이제 재능 자체가 소질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소질을 탑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거기서 공간에서 이제 입체 형상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진짜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들은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캐치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재수없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랬어요. 타원을 그리는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걸 이해하는 방식을 저는 누군가한테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타원도 그냥 혼자서 알아서 그렸고요. 어떤 서적을 보지 않고도 당연히 이 공간에서 타원이 발생하면 그렇게 따서 그릴 수밖에 없지라고 당연히 느꼈어요. 그거를 누군가한테 내가 타원을 그릴 때는 이게 빗면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빗면에 투영이 된 거에서 4분점과 중심점과 원을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이 그냥 타원 처음 봤을 때 원이 대각으로 잘리면은 구성되는 게 이제 중심이 저기고 4분이 저기고 4분이 저기니까 그거를 평면에다 전개하면 이렇게 따올 수밖에 없겠네 라고 저는 전 자연스럽게 느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공간 지각 능력에 대해서 좀 유독 타고나시는 분들이 소질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계시고 음, 그렇지 못한 분들 중에서도 좀 이제 강사님한테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듣고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음, 혼자서는 모르지만 빠르게 터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빠르게 뭐 듣자마자 바로 터득하시는 분들,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재능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혼자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소질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몇 달을 해도 힘들더라. 근데 소질이 떨어지는 분들 천차만별에 몇 달 하니까는 그제서야 이해가 간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 2년을 해도 안 된다. 라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은 무조건 학생들을 독려하게 돼 있습니다.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하면 돼.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하면 돼.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약간의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하게 되면 학원은 그 달수만큼 사람을 덜 모집해도 돼요. 왜?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솔직하게 얘기를 보면 선생님 저 이거 계속 하도 학원에서 가만히 있을까? 근데 더 이상은 저는 이제 한 장기간 해서 안 되면은 학생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더 이상은 학원의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개인 강사를 구하시는 걸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학원은 여러 사람을 강사 한 명이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맞춤 교육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가 저 영업한테 겁나게 영업하고 대판 싸운 적이 되게 많아요. 학원 영업하고. 되게 원장도 싫어합니다. 원장이 저한테 그래요.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말이 돼? 가르치면 다 되는 거지. 선생님이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은 저도 똑같아요. 가르치면 다 됩니다. 맞아요. 그 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지. 가르치면 다 되는데 문제는 가르치면 다 되려는데 거기에서 전제 조건을 그 사람이 원장이 하나 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치면 다 되려면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을 모든 걸 다 등용을 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거기에는 개인 교습도 필요합니다. 1대1 수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대 다 수업을 했을 때 도저히 처리가 안 되면 1대1로 해야 돼요.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작업하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켜보면서 잘못되는 거 하나하나 잘못할 때마다 다 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습관 자체를 고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해주고 계속 옆에서 주의를 주고 그런 식으로 1대1로 해주면은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하면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1대1로 수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납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1대1로부터 스파르타식으로 하잖아요. 제가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을 가르쳐 봐서 아는데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최상위까지는 못 올라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 학생도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감사합니다. 자기가 다른 데서 배워봤는데 이렇게 안 해봤다.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실력이. 그래서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1대1이 붙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1대1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는데 문제는 1대1의 조건이라는 거죠. 학생도 부담스럽고 강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1대1의 조건. 그러니까 학원에선 1대1은 절대 못 지켜줘요. 강사 한 명을 1시간 수업료를 그 사람 한 사람한테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원래 그 한 사람이 20명, 30명 뭐 그렇게 동시에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한 사람 1대1 수업을 요구하면은 학원은 그 한 사람한테 30명 분의 수업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학원이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1대1 강사비가 비싼 거예요. 1대1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길을 꺾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너무 달래는 말을 너무 듣고 있다 보면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빨리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말을 너무 그렇게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저처럼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딱 얘기해 주면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소속된 학원에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강사는 싸우게 돼요.
저는 약간 이제 똘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싸워버려요. 싸워버리는데 저는 이제 똘끼가 있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학원 운영하는 쪽이 강사보다 강자예요. 운영하는 쪽에서 마음에 안 들면 강사는 언제든지 내쳐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계가 위태해지기 때문에 학생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강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아요. 저처럼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 다시 안 불러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표를 내둘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아나무인이었거든요. 니들이 뭔 소리 하든 난 내 방식대로 간다. 그거였으니까. 다시 안 불러요, 저. 같이 만나면서 하하오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를 부를 생각은 없어요. 왜? 저를 부르는 순간 자기네들이 강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약자가 돼요. 왜? 저는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수강생 안 받거든요. 거기서 돈을 받건 말건 환불시켜. 전 그렇게 얘기해요. 저 같은 이제 미친 똘끼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학원에서 강사님한테도 조언을 얻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풀이는 일찍 끝났는데 또 사설이 늘어나네요. 근데 어쨌든 요새 이제 이 교육하는 쪽의 시스템에 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